자, 지금까지 애프터 이펙트 실습을 통해서 모션 그래픽, 모션 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실습이 아니라 조금 이론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알파 채널이라는 채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음, 알파 채널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번 시간은 조금 더 편안하게 쉬어가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어,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학년 때 제가 한번 설명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합성을 하기 위해서 그래픽을 만들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 삼아서 상기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알파 채널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 알파 채널이 실제 현업에서 어떻게 VFX라든가 영상 합성에 쓰여지는가, 이런 다양한 사례들과 구조, 그 다음에 메커니즘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영상을 하는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알파 채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파 채널 들어보셨나요? 자, 여러분, 알파 채널이 뭘까요? 알파 채널. 자, 알파 채널은 이미지의 투명 정보를 갖고 있는 채널이에요. 그것을 알파 채널이라고 합니다. 이 알파 채널이 있어야만이 무조건 합성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포토샵에서 하나 이미지가 있습니다. RGB죠. 그래서 레이어를, 채널을 보면은 RGB가 있어요. R 채널, B 채널, 레드, 그린, 블루 채널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파 채널, 이 인물의 외곽선 합성할 수 있는 이 알파 채널, 마스크라고도 하고요. 이 알파 채널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알파 채널을 갖고 있으면 이 사진은 어디에든 다 합성할 수 있습니다. 배경이 없다는 거죠. 자, 알파 채널을 보면 블랙과 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블랙과 화이트는 1과 0이라는 디지털 숫자로 되어 있는 건데, 컴퓨터가 1과 0 사이의 조합이죠, 다. 자, 100% 화이트는 1입니다. 100% 블랙은 0이에요. 그러니까 0은 정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배경이 없어지는 거예요. 화이트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모양만 합성이 되는 거죠. 이것을 바로 알파 채널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하나의 RGB 채널 있죠. 여기에 블루, 그린, 레드 채널이 있고 알파 채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파 채널을 만들어주면 영상은 합성할 수 있습니다. 알파 채널은 화이트는 남고 블랙은 사라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파 채널을 이해해야만이 영상을 합성할 때, 알파 채널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상 합성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광고라든가 모션 그래픽 이런 것들도 다 합성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시간에 배웠던 모션 그래픽 타이틀 넣는 것도 배경 위에 자막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그 자막 자체가 알파 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저장할 때 알파 채널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저장할 때 RGBA 값을 포함하는 파일명으로 저장을 해야 돼요. 파일의 종류들이 있죠. JPG냐, PNG냐, 뭐 많죠. JPG는 기본적으로 알파 채널을 포함하지 않아요. RGB만 갖고 있어요. JPG는. 그래서 우리가 포토샵에서 저장을 할 때 PNG 파일이라든가 TGA, 타가 시퀀스라는 타가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장할 때 RGB로 저장할 거냐, RGBA로 저장할 거냐라는 게 있어요. RGBA로 저장을 하게 되면 알파 채널을 포함한 이미지로 저장할 수가 있죠. 자, 이 매트도 알파 채널과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JPG가 RGB밖에 저장을 못해요. 알파가 없어요. 그러면 JPG로 블랙과 화이트 이미지를 한 장 더 저장했을 때 이 JPG도 합성할 수 있습니다. 이 블랙과 화이트 값만 갖고 있다면. 자, 이것은 나중에 오프라인 강의 때 좀 해봐야 될 텐데요. 그것을 매트라고 해요. 매트.
알파 값을 이미지 하나가 또는 영상 하나가 갖고 있을 때는 알파 채널이라고 부르고요. 알파 채널이 없이 RGB와 알파 채널이 각각 분리되어 있을 때는 매트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영화에서 볼 때, 우리가 합성을 볼 때 그린 스크린을 쓰죠. 이 그린 스크린을 쓰는 이유는 알파 채널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배경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파 값, 블랙과 화이트 값을 만드는 작업이 바로 이 크로마키 촬영이에요. 자, 영상 하나 봅시다. 자, 헐리우드에서는 이미 무조건 시스템이 저 그린 스크린, 이 그린 스크린이 뭐예요? 다 합성하려고 하는 거죠. 저 그린 스크린에서 다 찍어요, 연기자들이. 그리고 이미 헐리우드에서는 콘티 자체도 저렇게 CG로 미리 만들어 놓고 그대로 연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콘티예요. 3D 콘티예요. 영상 이렇게 찍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대단하죠. 이걸 프리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콘티도 이렇게 3D로 만들어서 그대로 찍는 거예요. 배경 합성하죠. 알파 채널 값으로 만들었죠. 알파 채널 값을 만들기 위해서 저 뒤에 그린 스크린을 대죠. 연기자들은 그냥 녹색 천 배경에서 연기할 뿐이에요. 헐리우드의 블록버스터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는 알파 채널, 그 다음에 트래킹, CGI 뭐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툴이 애프터 이펙트도 있지만 누크라든가 다양한 쉐이크, 다양한 합성 툴들이 이 프로페셔널들 사이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냥 그린 스크린에서 찍는 거죠. 스토리보드도 이렇게 있고, 프리 비주얼라이제이션, 이게 프리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미 찍기 전에 3G로 다 컷과 앵글과 액션까지 다 만들어 놓고 보고 찍어요. 자, 그래서 이 알파 채널을 가지고 얼마든지 다양하게 우리가 장면 전환을 기법도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 보면은 별 모양으로 장면 전환되는 거 있죠. 별 모양으로 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패턴으로 이 A 장면과 B 장면을 장면 전환을 시키죠. 이게 다 알파 채널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모양들을. 이 모양으로 했을 때는 이 모양으로 장면 전환이 되고, 이 동그란 원이 확 커진다면은 장면 전환도 동그란 원이 확 커지는 걸로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알파 채널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다양한 장면 전환들이라든가 영상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블랙과 화이트가 있는 영상인데 브러쉬 패턴이죠. 이거 갖고 이 모양으로 장면 전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스들이 프로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많이 갖고 있답니다. 이런 독특한 모양의 블랙 화이트 영상들을 이렇게 장면 전환을 하려고요. 자, 화이트는 남고 블랙은 사라지는 거니까 저 블랙이 점점 화이트로 칠해진다는 거는 A 영상이 B로 점점 저 모양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다양한 유료 스탁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모양들을 만들어서 판매도 합니다. 자, 이 알파 채널이 왜 태어났냐? 바로 합성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컴퓨터 그래픽의 역사입니다. 바로 CGI죠. 자, VFX, CGI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매트릭스죠? 자, 헐리우드 CG의 역사가 총망라된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1927년도 영화가 탄생한 지 얼마 안 된 거야. 그때 이런 블록버스터를 만든다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런 홍수 장면, 저게 다 알파 채널을 이용해서 합성하는 거야. 아날로그 기반이죠. 알파 채널도 결국에는 아날로그 기반에서 온 겁니다. 그게 지금 CG로 컴퓨터에서 작업할 뿐이죠. 자, 1942년도에 이런
대형 옥토퍼스 영화들, 공포 영화들. 와, 이런 거는 1943년도에 만든 거예요. 헐리우드에서. 그러니까 헐리우드가 이 당시에도 엄청난 VFX 기술들, 영상 제작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세계를 꽉 잡고 있는 거죠. 자, 47년도에 이렇게 지진 난다는 거 지금 우리도 하기도 힘들죠. 우리들 기술로, 아마추어 기술로 하기가 힘들죠. 자, 저런 번개 치는 장면들, 저 구름들이 몰려오고 이런 것들 다 시간차와, 참고로 이때 당시에는 컴퓨터 그래픽이 없었기 때문에 배경을 촬영을 해서 프로젝트로 쏘고 그 배경 앞에서 연기를 한다거나 또는 유리판에다가, 투명한 유리판에다가 배경들을 그려요. 저 먼 산 하나 그리고 중간산 하나 그리고 가까이 있는 나무 하나 그리고 유리벽으로 레이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연기를 해요. 그리고 카메라를 찍으면 그냥 감쪽 같아요. 그걸 바로 매트 페인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트 페인팅이라는 게 거기서 나왔고요. 지금은 디지털 매트 페인팅이라고 하죠. 야, 대단하죠? 1958년도. 배너. 자, 여러분 이때 당시에 1960년도 지금 칼라 시대, 저렇게 타임랩스가 이제 시작이 되죠. 타임랩스가. 영상을 만드는, 저도 이 VFX 쪽에서 일도 많이 해봤지만 1960년도, 50년도 때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다는 게 사실 믿기지가 않아요. 대단하죠? 67년도에 지금 봐도 뭐 어색하지 않아요. 자,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아주 스탠리 큐브릭이라는 어마어마한 감독의 공상과학 SF 영화인데, 이게 바로 그 SF 영화의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야. 자, 우리나라의 첫 CG 영화는 뭘까요? 바로 1994년도에 구미호라는, 고소영과 정우성이 나오는 구미호라는 영화입니다. 이때 당시에 첫 영화 CG가 쓰여졌어요. 어떻게 쓰여졌느냐? 고소영이죠? 자, 이게 바로 첫 영화입니다. CG 영화 구미호. 이게 몰핑이라는 거예요. 몰핑 기법. 저거를 하려고 대한민국의 애들이라는 컴퓨터 국가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박사들이 모두 모여서 저 영화를 구현해낸 거야. 몰핑이라는 기법을. 와, 이때 당시에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CG입니다. 저게 지금 뭐 에펙에서 발로 해도 저렇게 나오는데, 이때 당시 우리나라 첫 CG 영화 구미호. 저 화면이 저 왜곡되면서, 이거 불과 얼마 안 됐어요. 1994년도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 영화 CG가 사용된 게요. 자, 그러면 1996년도에 은행나무 침대라는 것이 나옵니다. 한석규, 또 누구죠? 한석규가 주연이고 황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애프터 이펙트를 이용해서 만든 첫 번째 영화예요. 이거 굉장히 흥행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무지무지하게 흥행했어요. 징코베드, 은행나무 침대. 자, 과거에서
자기 연인 공주를 찾아서 현대사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한석기와 맞붙죠. 신현준이죠. 황장군인데 이때 서로 사람과 사람이 홀령이 몸이 통과한다든가 벽을 뚫고 황장군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애프터 이펙트에서 해서 자 애프터 이펙트로 만든 최초의 영화. 우리나라는 영화 기술이 이때부터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건 진짜 최고의 블록버스터였어요. 엄청나게 흥행했죠? 자, 지금은 일반인들도 애프터 이펙트를 이용해서 엄청난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고 있죠. 자, 이게 매트 페인팅이라고 하는데요. 포토샵과 애프터 이펙트만 가지고 저런 배경들을 다 만들어서 넣죠. 자, 이거 원본이고요. 주변에 저렇게 이미지들을 합성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죠. 자, 트래킹과 합성. 자, 이런 것들이 알파 채널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고요. 또 애프터 이펙트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죠. 애프터 이펙트에서 다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렇게 톤을 낮춘다던가 그 다음에 배경을 갖다 놓고 어떤 화염이라든가 파티클을 넣어서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VFX입니다. 비주얼 이펙트.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배경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매트 페인터라고 하는데 이 매트 페인터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다 합성을 하고 3D를 하려고 하지. 자, 이런 것들은 합성하는 사람들은 2D 컴포지터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도 원소스는 이렇게 하나를 찍고 나머지는 애프터 이펙트라든가 누크 이런 곳에서 카메라를 이용해서 공간감을 주는 거야. 이런 거 다 저희가 해볼 겁니다. 자, 이거는 아마추어가 자기가 VFX 포트폴리오를 만든 건데 외국 사람들. 자, 이렇게 연기에서 촬영을 하고 매트를 만들고 알파 채널을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어떤 CG, 3D로 저런 파티클들, 소스들을 만들어서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색깔을 맞추고요. 카메라 워킹도 맞추죠. 자, 이게 CG 합성의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웬만한 건 다 합성할 수 있어요. 자, 배경도 포토샵에서 하나하나 다 만들어내죠. 자, 요소들, 파티클 요소들도 저렇게 CG로 다 만들어 놓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여자가 나타나는 연기들을 해서 합성을 하는 거죠. 아, 이런 거 우리가 졸업작품으로 만들어봐도 너무 재밌을 텐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자, 손에 저렇게 파티클들을 합성을 하고 집어넣고 합성을 하고 자, 여기에는 카메라 트래킹, 그 다음에 이렇게 CG 요소들, 파이어볼 같은 CG 요소들을 집어넣고 알파 채널로 합성을 하고 색 보정을 하죠. 그 다음에 카메라 워킹을 맞추면 끝이에요. 자, 이런 화염 소스들이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이런 영상을 한다면은 나중에 제가 이런 것들도 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재밌겠어요. 이런 거 만들어 보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소스들만 잘 있으면. 소스가 있고 카메라 트래킹만 하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노가다가 필요하겠죠. 자, 어쨌거나 합성이란 작업들 컴퓨터로 하지만 어쨌거나 디지털 노가다라는 점 이해하셔야 돼요. 어우. 아우, 좋습니다. 저런 비주얼 이펙트는 저런 소스가 정말 재산이에요, 재산. 저런 소스의 승부. 자, 아까 말씀드렸던 매트 페인팅이라는 거 한번 더 보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매트 페인팅은 배경을 만드는 거야. 배경을 합성하는 거야.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들에서는 이런 성들이 필요한데 이 성들을 누가 만들어요? 다 이미지 찾아가지고 소스를 합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매트 페인팅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헐리우드에서는 유리판, 투명한 유리판에다 그림을 그렸다면 지금은 포토샵에서 디지털로 저렇게 합성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도시들을 어떻게 닦아내요? 이걸 닦아낸다고 표현하는데 배경 새로 만들고 주위에 광량 맞추고, 자, 이런 것들도 더 올리고 채워놓고 추가하고 합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3차원 2.5D라고 하는데 이렇게 공간감을 주게 되면 이제 이렇게 진짜 찍은 듯한 원근감이 느껴지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다음 시간에 애프터 이펙트에서 저희가 실습을 해볼 겁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죠. 패럴락스 이펙트라는 건데 사진 레이어를 분리해서 카메라 워킹을 주어서 이렇게 감성적인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입체도 아니고 2D도 아니고 살아있는 2.5D 같은 느낌인데 3D와 2D 사이에 있다고 해서 2.5D라고 해요. 자, 여러분 사진 한 장으로 이렇게 굉장히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의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다 애프터 이펙트에서 가능한 거고요. 자, 굉장히 입체감이 느껴지죠? 원근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되게 새로운 비주얼이에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TV에서도 어떤 광고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단순한 사진 같지가 않고 살아있는 영상 같지도 않은 그 중간의 것, 이걸 바로 2.5D 패럴락스 이펙트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죠? 이거 내 가족 사진이라든가 친구, 여행 영상들을 이렇게 만들면, 또는 웨딩 비디오를, 웨딩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업을 한다면 굉장히 돈 많이 벌 거예요. 이렇게 웨딩 사진을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돈 많이 벌 겁니다. 네, 지금까지 알파 채널 그리고 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이 알파 채널과 매트가 영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합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CG의 역사도 한번 쭉 훑어보았습니다. 이 알파 채널과 트랙 매트는 어찌 보면 간단한데 어찌 보면 또 복잡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수업들은 사실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면으로 수업을 할 때 그때 실습을 통해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알파 채널과 트랙 매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합성 요소에 쓰여지는가, 그런 부분들을 수업을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와 포토샵을 이용할 거고요. 이 과정 속에서 합성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답답하고 힘드실 텐데 학교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몸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